젖지 않은 옷은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태석. 올해로 23살이 된 저는 지독한 회의론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귀신이니 영혼이니 하는 것들은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단정짓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009년 8월 덥고 습했던 그날 밤 겪었던 기이한 체험은 제 견고했던 세계관을 씻을 수 없는 균열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인천의 식정동 오거리 부근이었습니다. 혹시 그 지명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 무렵부터 시작된 재개발 열풍으로 동네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기이한 풍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빈집들은 창문이 깨진 채 검은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철거 예정이라는 붉은 페인트 글씨가 빗자국처럼 선명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되었지만 주변은 이미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넓은 동네의 상가는커녕 밤이 되면 불을 밝히는 편의점 하나 찾기 힘든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기압이 도시를 짓누르는 듯한 습한 기운이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예민해져 있던 남동생이 집에서 컴퓨터를 써야 한다며 저를 쫓아내듯 내몰았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지갑과 담배 한 갑만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PC방의 자욱한 담배 연기와 소음 속에 파묻혀 몇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게임에 열중하다 문득 시계를 보니 어느새 자정이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서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빗줄기가 굵지 않았고 정류장까지는 전력 질주하면 금방이었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후드티에 모자를 눌러쓰고 빗방울을 피하며 정류장으로 내달렸습니다. 어깨가 조금 젖긴 했지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11시 45분. 다행히 막차는 아직 끊기지 않았습니다. 고지어 어둠 속에서 희미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자마자 창밖의 풍경이 급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부슬비였던 빗줄기가 갑자기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로 변해 차창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조금만 늦게 나왔으면 다 젖을 뻔했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버스 히터의 온기에 몸을 녹였습니다. 젖었던 어깨도 금세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집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 걱정되었습니다. 내려서 집까지는 꽤 걸어야 하는데 우산이 없었습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저는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폭포수 같은 빗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뻘 되어 보이는 중년의 남성 한 분이 저와 함께 어둠 속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라 가로등조차 성한 곳이 별로 없어 빗줄기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폐거물의 실루엣만이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후드 모자를 다시 꽉 조여매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빗속을 뚫고 가려면 물에 빠진 생쥐꼴은 각오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학생, 비가 이렇게 오는데 우산은 없니?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같이 내렸던 그 아저씨였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평범한 등산 바지를 입은 인상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성인 2명 있어도 넉넉할 만큼 커다란 검은 우산을 받쳐들고 저를 빤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네, 나올 땐 비가 별로 안 와서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혹시 저기 보이는 XX 아파트에 살지 않아? 네, 맞습니다. 102동에 살아요. 이런 우연이네. 나는 104동에 사는데 가는 길이니 비 맞지 말고 같이 쓰고 가자꾸나. 그 제안은 구세주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아저씨의 우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산 안은 기묘할 정도로 아늑했습니다. 바깥은 천둥 번개가 칠 정도로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아저씨의 어깨 옆 공간은 마치 진공 상태인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배려해 우산을 제 쪽으로 깊숙이 기울여 주셨습니다. 덕분에 빗방울이 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한데 늦게 다니지 말거라. 아저씨가 툭 던지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동생이 컴퓨터를 쓴다고 해서 잠깐 나갔다 오는 길입니다. 우리는 백이동을 향해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저씨의 발걸음은 빗물 웅덩이를 밟고 있음에도 소리가 나지 않는 듯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비를 피하게 해주신 고마움에 별다른 의심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느새 제 집인 백이동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센서등이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주황색 불빛을 쏟아냈습니다. 여기까지 데려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래, 들어가서 씻고 푹 쉬거라. 아저씨는 빙긋 웃으시며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놓이며 백이동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며 바깥의 빗소리가 한층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습관처럼 현관에 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우산을 잘 씌워주신 덕분에 머리카락 하나 젖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단말마의 신음뿐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방금 물속에서 건져 올린 시체처럼 처참했습니다.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줄줄 흘러내려 눈을 찌르고 있었고 회색 후드 튀는 검게변의 살가죽처럼 등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바지 밑단에서는 흙방울이 뚝뚝 떨어져 현관의 대리석 바닥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저씨가 우산을 기울여 보호해 주었던 제 가방마저 속에 든 책이 다 젖었을 정도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분명 정류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우산을 쓰고 왔습니다. 비를 맞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산 속은 뽀송뽀송했고 빗방울이 몸에 닿는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저는 폭우를 온몸으로 받아낸 꼴이었습니다. 극심한인지 부조화의 머리가 어질거렸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오는 내내 비를 맞으면서도 우산을 썼다고 환각을 본 건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급히 몸을 걸려 유리 현관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저씨가 가시겠다고 했던 백사동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영이동과 백사동은 걸어서 좋게 2분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제가 현관에 들어와 거울을 보고 뒤돌아보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초 남짓. 아무리 빨리 뛰어갔다 해도 그 빛 속에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텅 빈 단지 내 도로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빗줄기를 비추고 있을 뿐 검은 우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현관 바닥에 떨어진 빗물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빗물 자국은 오직 제 발자국뿐이었습니다. 저와 나란히 걸어와 문 앞까지 배웅해 주셨던 아저씨의 젖은 발자국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평소 귀신 따위는 믿지 않았던 제 신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심보다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존재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는 분명 저를 위해 우산을 씌워주려 했습니다. 비록 그의 우산이 물리적인 비를 막아주지는 못했지만 낯선 청년이 비를 맞지 않기를 바랐던 그 마음만큼은 제게 닿았던 모양입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흠뻑 젖어 떨고 있는 제 모습 뒤로 누군가가 빙긋 웃으며 감기 들라. 어서 들어가거라. 라고 말하는 환청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한 구석은 이상하게도 젖지 않은 채 따뜻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머, 얘, 너 꼴이 이게 뭐야?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선 우산 안 가져갔어? 어머니는 황급히 수건을 가져와 제 머리를 털어주며 혀를 차셨습니다. 분명 비가 별로 안 왔었는데 갑자기 쏟아지더라고요. 얼른 씻고 나올게요. 저는 차마 귀신을 본 것 같다는 말은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이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방금 겪은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욕실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흙탕물은 그 모든 것이 분명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어머니께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유자차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계셨습니다. 저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오자 문득 어머니께 그 아저씨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근데 저 오다가 어떤 아저씨를 만났거든요. 아저씨? 이 밤중에 빗속에서 누굴 만나?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아파트 현관까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산이 없던 제게 기꺼이 우산을 씌워주셨던 친절함. 분명 비를 맞지 않는다고 느꼈는데 집에 와보니 흠뻑 젖어 있었던 기이함. 그리고 아저씨가 호련히 사라져버린 일까지.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들어올리던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너 그 아저씨가 몇 동 산다고 했니? 104동이라고 하셨어요. 인상이 참 좋으셨는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서가 네가 학교 가고 없을 때라 모를 수도 있겠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입을 떼셨습니다. 재작년 여름이었을 거야. 우리 동네 재개발 소문 돌면서 한창 시끄러울 때 104동에서 투신 사건이 있었어. 네? 사업하시던 분이었는데 빚 보증을 잘못 썼다가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셨다고 하더라.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지.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저를 바라보며 나직이 덧붙이셨습니다. 그분 평소에도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성 밝고 참 점잖은 분이셨는데 네가 본 그분 아마 그 아저씨였나 보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였지만 이상하게도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차가운 밤, 홀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그 외로움 속에서도 우산 없이 뛰어가는 어린 학생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그 마음. 비록 육신은 사라지고 없지만 남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만은 영혼에 남아 저를 감싸주었던 곳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비가 오는 날이면 백사동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춰 서곤 합니다. 비록 저를 젖지 않게 해주지 못했지만 그 어떤 우산보다 따뜻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저씨, 덕분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비 맞지 말고 편히 쉬세요.